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김민우 선교사님 모시고 2부에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그 아시아인들이 서부 아프리카에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점이 있을 텐데 이 베냉 사람들의 그 특징이라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사실 어딜 가나 이제 눈에 띄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 아프리카에 많이 진출을 해 있어가지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제 중국 사람이냐 하는 그런 건데, 네, 네, 그리고 좀 많이 다른 것들을 많이 느끼고, 근데 이제 언어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여보, 여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네. 배우자를 부를 때 여보라고 부르는데, 현지어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뜻이 이제 하얀 사람, 외국인을 뜻하는 네.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는 흰 사람은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서 웃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베네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또 순수하고요. 아직은 많이 좀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고, 아프리카 나라들처럼 이제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강하고요. 또 우리나라 비슷하게 연배에 있는 어른이나 또 목사님,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느꼈던 거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약간 좀 게으르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저희가 사는 지역이 고온다습한 그런 기후여서 한낮에는 사실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낮잠을 자는 시에스타 문화가 아직 여전히 좀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현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강한 종교적인 심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냉입니다. 네. 그 선교사님, 그 베냉은 우리와 좀 문화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네, 사실 이제 그 교육적으로 볼 때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우리 선교사님 좀 자녀분은 지금 몇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는 이제 아들만 셋을 주셨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럼 그 자녀들을 이제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배낭에서 그 교육을 좀 어떻게 그 가능합니까? 네, 저희가 이제 2017년 처음 왔을 때에 이제 저희 아이들 큰 아이가 중학생이었고 막내는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할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제 사실 굉장히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기가 불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베냉 아이들하고 또 레바논 사람들이 이 서부 아프리카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네. 친구들이 다니는 현지 학교에서 한 3년 정도 불어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가 왔고 현지 학교에서 이제 좀 저희 아이들을 맡기지 못할 만한 어떤 이제 그런 사건들도 있으면서 사실은 그 이후로 또 이제 한 3년 정도는 집에서 홈스쿨을 했습니다. 뭐 영어로도 네. 하고 불어로도 하고 했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저희 가정이 오롯이 모든 신앙교육과 뭐 한국에 관련된 교육 학업까지 감당하기는 사실 어려웠고요. 그래서 큰 아이가 이제 2022년에 세네갈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로 이제 배냉을 떠나서 가게 되었고, 이후에 둘째, 셋째 다 지금은 세네갈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큰 아이는 잘 마치고 지금은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모든 거를 다 감당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좀 애로사항이었죠. 네. 부모님과 떨어져서 자녀들은 이제 먼 데서 또 이렇게 또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네. 되겠네요. 사실 네네, 그 맞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은 참 이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자녀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네, 거기에서 좀 맞습니다. 고아원 사역뿐만 아니라 좀 여러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참 이 사역 자체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가장 힘든 것이 어떤 사역이고 그다음에 또 거기 사역하면서 또 방해되는 요소들을 또 아마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 좀 말씀 부탁합니다.
이제 구원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또 좀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고요. 구원과 돌봄센터 사역을 조금 쉽게 생각했다? 아니면 이제 그 관련된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너무나도 방치된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을 잘 먹이고 또 케어하고 학교로 보내고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법이나 제도가 굉장히 이제 좀 수준이 높은 것, 또 그것을 맞춰가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들,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저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었고 또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역이 이제 금방 열매가 나타나거나 성과가 나타나는 사역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의 이제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또 재정까지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쏟아붓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재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압박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또 좀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은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배행을 갖고 또 어린이를 위한 사역 또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 사역에 투입됐지만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인격적인 성숙이나 사랑이 참 내가 많이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구나 이제 스스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또 그런 부분이 좀 저에게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뭐 선교지마다 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배낭에서는 전과 그 후에 그 차이점이 어떻게 달라졌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베넨교회는 코로나의 영향이 거의 없었다. 이제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코로나 한창일 때는 이제 정부에서 몇 명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일상으로 금방 돌아가 버렸고, 오히려 이제 의료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더 공예배에 잘 참석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기를 어떤 기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코로나가 늦게 오기도 했고 또 빨리 끝난 어떤 그런 배행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한국교회에 들리는 소문은 코로나 이전만큼 예배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사실은 이제 배행은 이제 그런 영향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이런 온라인, 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교육을 받을 그런 기회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또 사실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온라인으로 선교 학교를 이렇게 했었는데, 세네갈, 그다음에 베냉, 토고, 기니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에서 10여 명 이상 참여를 했고 4주간 진행되는 동안 뭐 일부 이제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을 보면서 아프리카에서도 조만간 어떤 이런 온라인으로 선교의 어떤 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좀 긍정적 그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예,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부인 되신 우리 양성진 선교사님도 지금 배낭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 부탁합니다. 네, 사실 뭐 저희 둘이 뭐 별도로 사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모든 사역을 다 같이 하지만 이제 양성진 선교사만 감당할 수 있는 이제 독보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로 음악 사역입니다. 그래서 양 선교사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사실 이제 베네에 온 지 한 1년 정도 조금 지났을 때부터 현지 대학교 음악과에서 이제 피아노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저희하고 협력하는 현지 교단 교회에서 두 개의 이제 바이올린 팀을 지도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시작은 이제 프랑스에서 지금 이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살고 있는 어떤 한 자매 헌신 때문이었는데 사실 그 자매가 이제 베냉에 와서 그 일을 시작했지만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서 그 이후에 남은 시간들을 이제 양성희 선교사가 관리를 하면서 네,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바이올린 악기를 처음 본 사람, 음악 교육을 처음 받아본 사람, 약간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막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 번 고민했지만 또 계속해서 그분들의 열정도 있었고 오랜 시간 성실함으로 가르쳐서 지금 이제 한 곡을 소화하는데 뭐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걸리고요.
이제 교회 예배 시간에 바이올린 팀이 특별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새로운 찬양 율동 가르치고 또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찬양을 불어로 번안해서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요. 이제 저희 센터에서 아이들 음악과 관련된 일들도 사실은 이제 아내 양선진 선교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네, 사실 먹기도 힘든 그런 나라에서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 양성진 선교사님 참 귀한 음악 사역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그 지금 현재 선교사님 그 배경에 보면 배냉에 국기가 보이고 있어요. 정말 네네네.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듬뿍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역하면서 또 여러 가지 참 뭐 힘든 것도 있지만 또 보람된 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보람된 일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람을 가지고 또 감사함으로 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이제 사역들이 어린이 사역이다 보니 당장 어떤 눈에 띄는 보람됨보다도 저희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좀 씨를 뿌리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또 배낭 사회와 또 영적인 면에서 리더로 성장한다면 그것도 그들이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크게 보람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역적인 면이 아니라 저희가 선교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였던 어떤 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다. 라고 이제 그 현지 우리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기억된다면 그 이상으로 큰 영광과 보람이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그 앞으로 그 사역의 네. 계획들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합니다. 네, 기도 제목하고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이제 고아원 돌봄센터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더 잘하고 또 교회와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른으로 또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와 함께 그 배낭의 청소년들, 아이들을 향한 동일한 비전을 품고 기도와 물질로 이삭을 후원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또 많이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음악 사역과 관련해서 지금은 바이올린 팀이지만 여기에 이제 악기들이 더해져서 또 현지인들로 구성된 크리스천 오케스트라 팀이 구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음악이 또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악기도 추가가 돼야 되고 더 절실한 것은 이제 이 악기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온라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가능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과 또 연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지금 베냉을 잠깐 떠나서 세네갈에서 지내고 있는데 여기 세네갈에서 서부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아프리카 현지 분들과 교회들이 선교에 눈을 뜨고 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배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애청자분들께 축복의 메시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는 이렇게 방송이지만 방송을 통해서 배낭을 소개하고 저희 사역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 기회 주신 것 감사하고요. 평소 주님께서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선교사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석에 응해 주셔서 좋은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서부 아프리카 배낭에서 사역하시는 김민우 선교사님 모시고 초대석을 진행한 김영문 목사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